자, 여러분들은 조정이 좀 나오다 보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되시겠죠.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인 그 매도 타점을 90.4K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정확하게 찍고 나서 살짝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하지만 저는 조정이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현물을 더 모아가려면 조정이 나왔을 때 담으면 되는 거니까. 자, 저는 근데 빅롱의 조건이 이 상승 패러렐, 이 위에까지 딱 마감하는 종가가 나왔을 때 그때는 빅롱이 좀 한 번 크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 언제 올 수가 있을지. 자, 그리고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단기적인 타점을 좀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이런 것들을 모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수익을 제법 쏠쏠하게 챙기셨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오늘은 타점을 아직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도 수익을 잘 챙길 수 있습니다. 손실은 정말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자리에만 들어가도 수익을 극대화를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대신에 이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는 값을 좋아요 하나로만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뭐 이따가 영상 다 보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단기 관점 1번으로 상승 패러렐 중심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저항 맞고 들어가 보자. 근데 이건 관점이 안 왔어요. 자, 근데 두 번째 관점. 이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자, 오고 있다 보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제가 1차 TP를 조금 낮출 건데 이 관점을 왜 이렇게 잡았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자, 제가 20일 날 주말에 관점을 올려드리면서 88.5K 이상에서 종가 마감할 때 예상되는 진입가 88.3K 그리고 딱 보이시죠? 1차 TP를 90.4K로 잡았어요. 자, 결과를 한번 봐볼까요? 자, 제가 20일 날 오후 한 4시쯤 말씀드렸으니까 한 이때쯤이거든요. 자, 88.5K 딱 종가 마감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에서 매수 기회를 준 다음에 자, 여기 보이시죠? 90.57K 정도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타점에서 잡아서 들고 갔다며 정확하게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그 타점을 설명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타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근데 항상 제가 결과로서만 보여드리고 있죠. 자, 결과를 딱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저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쌓고 있고 이 수익을 쌓을 수 있는 타점들도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제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숏 타점이 나오긴 했지만 조금 애매해가지고 롱 타점만 좀 정리하는 가닥으로 잡았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수익을 내고 있는 이런 타점들을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뭐 이따가 이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스터디룸 입장하신다면 뭐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수익도 챙겨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가격 차트를 보면서 단기적인 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데이터적인 측면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지금 가격과 OI의 괴리 이런 느낌인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보여준 다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예상하던 그 흐름이 나와주곤 있지만 이게 가격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가격만 볼 게 아니라 데이터적인 측면을 봐야 된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놓친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장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올랐느냐, 조정을 받았느냐 이게 아니라 이 움직임이 어떤 포지션 위에서 만들어졌는가 이걸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비트코인 오픈 인터레스트 미결제 약정이죠. 자, 차트를 보면 12월 중순 이때 OI가 급격하게 증가했죠. 자, 그런데 그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가격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하락하고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무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조합은 명확해요. OI가 증가하게 되는 건 신규 포지션이 유입이 되는 건데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그 포지션이 대부분 롱 포지션이었다는 거죠. 자, 즉 시장은 현물 매수가 아니라 레버리지 기반의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구간. 왜냐? 많이 빠졌으니까 오를 거야. 막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또 나오죠. 자, 가격이 급락을 보여주면서 OI가
동시에 또 크게 감소하는 모습, 12월 중순보다 상당히 크게 떨어지면서 OI도 동시에 크게 떨어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새로운 하락 배팅이 아니라 기존 포지션의 강제 정리, 즉 청산이 발생했다는 의미죠. 자, 중요한 점은 이 OI 감소가 하루 이틀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졌고 여기서도 또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거. 이는 시장에 쌓여있던 과도한 레버리지 구조가 꽤 깊은 수준까지 정리됐음을 보여주죠. 자, 이제 중요한 구간이 나타납니다. 가격은 저점 이후에 반등을 시도했지만 OI는 지금도 그렇고 이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했죠. 최근에도 이전의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강한 상승 초입에서는 가격 상승 그리고 OI가 동반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가격이 반등, OI는 제한적인 움직임.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레버리지를 쌓아서 베팅하자 이런 것보다는 관망하자 그리고 가볍게만 접근하자 이런 생각으로 좀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가볍게 진입하자라는 것은 내가 뭐 예전에 1BTC를 진입했다며 지금은 막 0.3BTC 아니면 0.2BTC 이 정도 수준으로만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구조를 좀 종합해보며 현재 비트코인 시장의 세 가지 특징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과도한 롱 포지션은 이미 정리가 됐죠. 이런 구간에서. 자, 두 번째, 추가 하락을 만들 만큼의 레버리지가 많이 쌓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자, 세 번째, 그렇다고 뭐 상승을 밀어 올릴 만큼의 새로운 레버리지가 아직 없다. 즉, 지금은 방향성 베팅이 비어있는 중립 구간에 가깝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방향성이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상승 시나리오는 명확해요. 뭐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뭐 단기적인 관점은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겠지만 장기적인 그 시선으로 봤을 땐 가격이 상승하면서 OI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급격한 스파이크가 아니라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겠죠. 이 조합이 나오며 이번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포지션 구축 구간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OI가 다시 상승하는데 가격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건 또 한번 다시 한번 조정을 보여주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뭐 단기적인 관점은 차트를 보면서 타점을 잡아드리지만 이런 데이터도 보면서 정말 비트코인이 저점을 다지고 올라갈 구간이구나 이런 것들만 좀 체크해 보셔도 여러분들의 매매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뭐 직접 찾아보시라 이런 소리는 아니고 제가 중요한 데이터만 가지고 이걸 또 어떻게 분석하는지 여러분들의 시선을 늘려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제 영상만 보시면 되겠죠. 자, 제 영상 꾸준하게 챙겨보시려면 구독만 눌러주시면 되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뭐 댓글로도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어려운 그런 데이터들이 있다면 댓글로 어떤 데이터가 궁금하다, 어떻게 분석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만 남겨주셔도 제가 한번 분석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지금 이 차트는 제 메인 차트로 장기 채널을 긋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차트는 제가 일봉 상황에서 상승 패러렐과 하락 패러렐을 단기 채널로 긋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왜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긴 하겠지만 음봉이 크게 떨어질 때만 담아도 나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의 음봉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런 구간에서 담아두고 반등이 나올 때 먹어도 되고, 근데 지금은 장기적인 관점보단 단기적인 그 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4시간봉 기준으로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어제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그 타점이 오기는 했는데 제가 이걸 지지를 한번 체크하고, 자,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번 이탈하고 회복하고 다시 한번 지지 받을 때 들어가자. 자, 그런데 지금 어떻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87.3K 한번 이탈하고 지금 지지를 보여주려고는 하는데 애매하죠. 왜냐? 양봉이 나오지 않고 바로 또 체크를 하러 가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몸통 그리고 이 아래 꼬리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는데 안 나온다면 그 관점은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예상되는 그 흐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다시 이탈돼도 올라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지를 받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살짝 애매하죠. 왜냐? 양봉이 나오면서 회복을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지를 한 번만 체크하고 올라간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이탈되더라도 잡지 마시고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럴 때 들어가자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걸 15분봉으로 봐볼까요? 자, 제가 일봉 상황에서 하락 패러렐, 그것을 이렇게 보라색 점선으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 여기서 저항 맞다가 들어 올렸죠. 자, 근데 위에 있는 상승 패러렐 저항도 도전을 못하니까 결국 내려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저항을 맞았죠. 자, 그럼 우리는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자, 제가 선은 이렇게 그어드렸지만 내려가더라도 여기까지 도전 다시 하고 내려올 때, 이럴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 흐름이 오더라도 정말 87.3K 여기서 잡아야 되는지, 근데 또 여기까지 안 오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며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타점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타점들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도 정말 여러분들이 차트를 계속해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하죠. 제가 이런 실시간 대응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구독만 눌러주시고 이따가 입장 방법 알아두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여러분들의 자산이 쌓이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관점으로 가기에는 이게 한 번 더 빠졌다가 갈 수가 있죠. 자, 제가 예상하던 그 안에서 움직이곤 있지만 여기까지 더 빠진다면 기준이 딱 명확하게 서거든요. 자, 일봉 상황에서 딱 보시면 제가 단기 패러렐, 이 노란색 선이 딱 상승 패러렐이거든요. 자, 여기서 지지를 받다가 이탈되면서 강한 저항으로 작용되고 있어요. 자, 물론 어저께는 도전조차 못했지만 아무튼요, 일봉 상황에서 강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될 수 있는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체크하러 올 때, 그럴 때 우리가 시나리오를 잡고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이럴 때 예상되는 그 흐름은 여기서 뭐 더 빠져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땐 빠지진 않고 여기서 지지를 한번 체크하다가 살짝 밀릴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탈되고 그 다음에 회복할 때, 그럴 때 들어가자는 거죠. 자,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저항 맞을 거 저항 맞았으면 지지받을 거 지지받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타점들이 한 번씩 오기는 하고 여기서 저항을 맞는다면 숏매도로 뭐 수익을 챙길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숏보단 롱장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어줍지 않은 숏보다 그냥 확실한 자리, 100% 확신은 아니더라도 100%에 가까운 그런 자리만 노려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타점인데 제가 86.7K 이 가격을 괜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이 가장 큰 음봉의 중간 가격대 수준이 86.7K거든요. 자, 그럼 이걸 이탈하고 회복하고 다시 이탈하면서 회복할 때 이타점이나 아니면 상승 패러렐 마이너스 0.5 값에 대한 지지가 명확해졌을 때 이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1번 관점으로 움직인다면 그 관점에만 맞게 대응하시면 좋겠죠. 자, 그런데 이때 예상되는 1차 TP 88.8K인데 이전에 꼬리가 계속해서 달렸던 구간입니다. 자, 88.8K. 지금도 뭐 패러렐 채널에 대한 저항을 맞으면서 내려온 건 맞지만 윗꼬리가 달렸던 구간에서 한 번 더 저항을 맞고 한 번 더 나왔다가 이렇게 가는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고, 단기적인 트레이더들은 여기서 한 번씩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한번 밑에서 잡고 이걸 좀 반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 타점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는 1번 관점 이게 더 유효할 것 같긴 한데 이런 타점이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 타점들은 제가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타점을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제가 예상하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을 때는 보조지표만 볼 게 아니라 제가 시나리오를 잡고 타점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보조지표도 상당히 괜찮았죠. 자, 이게 어저께 나왔던 건데 오늘은 좀 안 나왔어요. 어제 오전에 나왔을 때 이게 신호가 바이 신호가 뜨게 되면 위에는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게 그 전에 신호가 뜨게 되면 깃발 신호가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이렇게 명시가 되게 됩니다. 자, 차트를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다면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되실 수가 있겠지만, 자, 그런데 이 차트를 24시간 내내
그리고 이 신호가 나왔는지 그런 거조차 확인하기가 어려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을 또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던지 아니면 제가 예상하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을 때 그 타점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공유받나요? 그리고 스터디룸은 어떻게 입장하나요?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은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조정의 폭이 끝까지 내려간다면 제 관점이 틀린 건 맞겠지만 지금 상승 패러렐, 단기적인 상승 패러렐에 대한 저항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밀렸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건 건강한 조정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조정이 오히려 좋고 빅롱의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승 패러렐 위에서 마감하는 그 종가만 나온다면 정말 빅롱이 나올 그런 장세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쉬어가는 장세가 과도한 레버리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왔던 롱 포지션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에게 물량을 소화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세선의 중요성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추세선만 긋고 나서 매매를 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좋아요 유지해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서 제 영상 꾸준하게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